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엄마와 함께 세계 여행 중인 30대입니다. 사실 세계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엄마와 더 애틋해지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정말 좋네요. 왜 진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부녀였어요. 결혼을 해 제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아니 그전부터 고민하던 일로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때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제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정도로 저에게만 집중하셨죠. 일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전 제 롤모델이 엄마였어요. 상견례 날 시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저희 둘이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아등바등이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따님을 대단하게 키우시다니요. 사돈 관계 떠나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은주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친구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다 사돈을 닮아서 은주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주한이 처음 인사 왔을 때 정말 건실하고 의젓한 친구가 인사를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부모 마음이죠. 다 이해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딸아이 혼사길을 막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었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은주같이 착하고 참한 아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요. 사돈께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세월이셨을 텐데 이렇게 곱게 키운 따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우리도 우리 주한이 애지중지 곱게 키웠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자랑은 아니지 뭐. 저희가 사실은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좀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맘에 안 들어도 한다는데 뭐 별 수 있나? 하여튼 둘이서 잘 살기만 바래야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혼에 대해서만 너무 간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둘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가 칭찬을 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시부가 먼저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 이때 과감하게 포기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쉬는 날이면 남편 가게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가 몸살이 나서 도와주러 못 간 날이 있었죠. 너 지금 어디니? 설마 남편이 뼈 빠지게 주말까지 일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아까 보니까 가게 엄청 바쁘던데 여태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얼른 나와서 네 남편 좀 도와. 이럴 때 도와줘야지. 쉬는 날이라고 여태 한 번을 안 도와준 거야? 아니 너야 평일에도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내 왔다 갔다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큰 거 바라니? 저 오늘 몸살 나서 도와주러 못 갔어요, 어머님. 원래 주말마다 남편 가게를 도와주러 나가는데 오늘만 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가게 잘 안 오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내 아들 가게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좀 들렀어. 친구들이랑 근처에 왔는데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들 가게에서 밥 좀 먹고 가려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니? 아니 몸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몸살이 났대? 정작 몸살 나야 하는 애는 안 나는데 너도 참 몸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니? 그럼 너 이따가 운전은 좀 해줄 수 있지? 여기서 술 한잔 마시려고. 차 끌고 와서 대리 부르기 좀 아깝고. 아, 어머님, 저 몸살 나서 약 먹었더니 정신도 없고 어지러워서 운전하기는 힘들어요. 남편한테 대리 불러달라고 할 테니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 저도 원래 잘 안 아픈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남편 가게를 도와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쉬는 날에 푹 쉬기라도 하지. 저는 남편 일도 도와줘야 하고 집안일에 제 일까지 해야 해서 힘드네요. 시모는 제가 뭘 하든 못마땅히 하셨어요. 가끔씩 지인들을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가 식사를 하고 가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돈 한 번을 내신 적도 없으셨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느라 가게에서도 제일 비싼 고기들만 주문해서 대접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한번 식사하고 간 날이면 남편은 은근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모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원래 본성은 착하신 분이셔. 하도 시집살이에 시달려서 그러신 거지. 원래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이야. 당신한테는 그냥 지금 시어머니 역할을 하느라 그러신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신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좀 급하신 거지.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 어떻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저번에 어머님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나보고 이렇게 게을러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냐? 남편 아침밥은 왜 안 챙겨주냐? 결혼했으면 이 일보다 남편 일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한 거라고? 당신도 그때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했었잖아. 아,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아직 엄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당신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할걸? 지금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도 너무 시댁이라고 벽치고 듣지 말고 일단 마음을 좀 열어봐. 엄마가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당신한테 그렇게 말 안 하지. 전 어떻게 그렇게 착하다는 사람이 사람 면전 앞에 두고 막말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의문이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 항변을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 날은 친정에서 보내주신 해산물을 가지고 시댁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우리까지 신경 많이 쓰셨구나. 사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이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주한이 너도 장모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우리 은주가 사돈을 닮아서 마음이 참 예쁘네. 사돈께서는 별일 없으시지? 다음에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자. 좋은 곳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리렴. 사돈 덕에 오랜만에 해산물 포식하겠구나. 당신은 무슨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뭐 해산물을 안 먹고 살았나? 이런 거야 그냥 마트만 가도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면서 말하기는. 예, 다음에는 해산물 이런 거 안 보내도 된다고 하렴. 솔직히 집에서 누가 해산물을 먹니? 비리고 냄새나고. 네 엄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봐서 뭘 모르는 게 여기서 티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돈께서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걸. 그리고 우리가 해산물을 언제 이렇게 먹어봤다고? 징그럽다고, 손질 어렵다고 한 번 내온 적도 없으면서. 당신이나 집안일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솔직히 생선 한 번 구우면 온 집안에 냄새 다 배이고, 그거 빠지려고 하면 또 시간 들여야 하는데 집에서 매번 먹는 건 힘들지 뭐. 살림도 한 번 안 해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요? 아주 그냥 애틋하네 애틋해. 밥 먹고 싶거들랑 그 집 가서 밥 달라고 하세요 그럼. 시부가 한 번씩 친정엄마 칭찬을 할 때면 시모는 더 폭주하면서 막말을 내뱉었죠. 집에 돌아갈 때 남편과도 크게 다퉜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싸움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살림을 다 시모의 친정엄마가 해줘서 살림에 서툴렀죠. 그런 시모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시모의 철없는 행동은 거리를 둬도 이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번 달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어? 하긴 저번 달에도 당신 가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아휴, 걱정이다 정말. 경기도 좋지 않고 가게 운영도 힘들고 당신도 고민 많겠네. 생활비는 이번 달이야 그냥 내 월급으로 산다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긴 하네. 아,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은 그냥 그럭저럭 평소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이번에 엄마 명품 가방 사드렸어. 엄마가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자기만 명품 가방 하나 없다면서 선물로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냥 사라고 해서 돈 보내드렸지. 가방 잘 사긴 했더라. 역시 명품이라 좋긴 좋아. 나중에 당신도 필요하면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해. 뭐? 지금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아니 당신 가게 운영도 힘들다면서.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한테 가게 상황 얘기 드렸어? 가게 상황 별로 안 좋다면서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다음에 좀 일 좀 잘 풀리고 나면 나중에 사드리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에이,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냥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열심히 벌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다음 달 매출 잘 나올 테니까. 이번 달도 그냥 잘 버텼잖아. 다음 달에는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올 거야.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게는 하루하루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턴간 하루 종일 손님이 없던 날도 많아졌죠. 매 주말마다 가서 도와줬던 저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 팔이 날리는 가게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남편은 그래도 고집스럽게 가게 운영을 해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가게에 잠깐 좀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고기 쪽 공부도 좀 하고 배워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여기도 젊었을 때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고 그냥 하는 거라고 했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고 좀 당신도 배우다가 새로 가게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여태껏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만둬? 버텨볼 때까지 버텨봐야지. 그래도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뭐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라곤 가게 운영하는 것뿐인데 이 상황에서 뭐래 그럼. 그냥 이렇게라도 일하고 있는 게 낫지 뭐. 당신이 원하면 내가 축산 쪽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전에도 바로 농가랑 연결해서 운영하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지금처럼 고기 납품받아서 하는 거 말고 말이야. 나는 지금 손님도 없이 계속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거지. 현직에 있는 사람 말이 맞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주변에서 다 가게 접어라 말도 안 하는데 당신만 지금 가게 정리하라고 난리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만 부렸고 결국 몇 달을 더 시간만 끌다가 가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가게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기도 했고 빚만 잔뜩 쌓인 채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뒤늦게 남편은 제가 말했었던 축산 쪽 일자리를 언급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여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늦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쌓인 빚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과감히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감히 끝낼 줄도 알아야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고집대로 한 것도 있으니 해결도 네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온 말 들었으면 이렇게 빚이 쌓일 수가 있었겠니? 너희 둘이서 가정 꾸려가는 거야. 네 고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둘이서 서로 맞대고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얘가 뭐 알아서 그랬겠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책임감 많은 아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건데 왜 얘 탓을 해요? 아들아, 괜찮아. 젊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으면서 크는 거야. 그나저나 그 빚은 정말 어떻게 하니? 그래도 가족이면 이런 거 똘똘 뭉쳐가지고 다 이겨내야지. 그럼 은주가 직장 다니니까 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지 않니? 일단 급한 거부터 네가 대출 받아서 메꿔줘라. 네? 갑자기 대출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빚이 너무 많아요. 당장 생활도 힘들 정도인데 또 대출 받아서 빚 해결하라는 건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그냥 다른 일자리를 저도 알아볼게요. 급한 건 모아둔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빚 있는 거보단 낫지 않겠니? 너는 직장도 다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애한테 혼자 해결하라고 떠밀지 말고 너희 부부니까 둘이서 같이 해결을 해. 알았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옆에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얘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랬겠니?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시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아들 편만 드셨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도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니 기운이 사라지더라고요. 통통했던 남편은 한순간에 살이 쪽 빠져버리고 말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이상하게 저를 눌러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시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 엄청 잘생기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살 빼면 이렇게나 멋지다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쫓아다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지? 살 빠져서 이렇게 멋져지니까 총각 같아. 주변에서는 부럽지 않냐고 말 안 하니?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다들 부럽다고 말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잘생겨지면 네가 불안하니까 밥 좀 잘 챙겨줘라. 어떻게 밥을 먹이길래 애가 자꾸 살이 빠지니? 열심히 일하니까 살이 빠지죠. 요즘 일용직 나가고 있잖아요. 남편 지인 중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나 봐요. 거기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몸 쓰는 일이라 그런지 살이 쭉쭉 빠지네요. 안 그래도 가게 할 때는 운동도 안 하고 내내 술만 마셔서 살이 엄청 쪘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다행이네요.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막일하면서 살 애는 아닌데. 이래서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봐. 우리 아들 평생 탄탄대로 잘 풀리랜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더니만 그때 네 아빠도 막일했었다고 했었나? 네? 지금 제 팔자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무리해서 가게 운영하고 접을 수 있을 때 안 접어서 지금 이 난리 난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해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하여간 너도 앞으로 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선 쫙 그어가지고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가르지 말고 어쨌든 부부 일이니까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지. 네 탓 내 탓 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무리하게 가게 운영하면서 빚을 내 힘들게 사는 건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안일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또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시모를 볼 때마다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맨날 집이 이렇게 엉망이니?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도 그대로 있던데 그거 바로바로 치워야지. 그냥 두면 어떡해? 결혼을 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무리 네가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너는 이제 주부야. 주부면 집안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유, 그리고 왜 쓰레기를 우리 아들한테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 거니? 네가 퇴근하고 후딱 가서 버리면 될걸.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일은 부부의 일이잖아요. 저보고 니 탓 내 탓 성가르지 말라고 하셔서 집안일도 저희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편은 몸이 힘드니까 제가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어머님 말씀 따라서 하면 솔직히 남편은 집안일 같이 하는 것도 없죠 뭐. 뭐? 살림이 무슨 부부 일이야? 살림은 여자 일이지 여자 일. 그걸 어떻게 남자 손에 쓰레기를 지어줘? 앞으로 남편 손에 쓰레기 지어주지 마라. 네가 그렇게 시키면 애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 집안에서 가장으로 우뚝 서게 해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내가 말했지?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고. 네가 자꾸 우리 아들 그렇게 잡으면 애가 밖에서 길을 펴겠니? 말도 안 되는 시모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아무리 시모를 피하려고 해도 말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괜찮아지다가도 한 번씩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그런 시모 때문에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매번 다툴 때마다 남편은 끝끝내 본인 엄마 편만 들었고 제 속상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그저 아들 안쓰러워가지고 하는 말인데, 당신이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고 넘어지니까 엄마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지. 당신도 잘못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 볼 때마다 당신은 잘나고 좋은 사람이고 나는 못나고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지. 매번 나 볼 때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래.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왔으면 알아서 술술 잘 풀리고 그랬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잘못 들어온 거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인데? 아이, 그게 무슨 그런 말이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신 너무 엄마 말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해. 그냥 엄마한테 당분간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할 테니까 스트레스 좀 혼자서 받지 마. 당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할수록 엄마랑 당신 사이 나빠지는 거라니까. 당신도 좀 노력해봐. 엄마를 너무 믿게만 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엄마 속은 여린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만 그런다는 건 당신 문제도 있는 거지. 아니라고. 당신 엄마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당신 시선으로만 어머님 보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들어왔는지 매번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은 안 그런다. 그렇게만 말하는 건데. 당신이 제일 너무해. 남편과 한 번씩 다툴 때마다 냉전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제일 서운함을 느꼈지만 사실 저도 제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몇 달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도 많이 피곤해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주간 설득 끝에 남편은 다시 새로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결심을 시댁에 전하자마자 시모는 모든 게 바로 자기 덕이라고 하셨죠. 예, 내가 걔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남자가 한번 동굴 속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럴 때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지.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나게 옆에서 얼마나 다독이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다시 이렇게 일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니? 아, 네. 어머님도 기쁘시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예 다시 개업할 생각을 안 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요. 그래, 너 나한테 진짜 감사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래서 힘들 땐 옆에 있는 사람들 노력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니. 나 아니었으면 걔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일용직만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옆에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말도 해주고 기운도 북돋아주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지. 너 혼자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지. 이래서 여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전 시모의 말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명을 하는 것도 입 아프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개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가게 운영을 도왔죠. 시모는 가게를 다시 운영하자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공짜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시모에게 더 이상 공짜로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우리 아들 가게에서 엄마가 밥을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태껏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말라 말 한마디 없었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건데? 너 참 웃긴다. 뭐 회사 그만둬서 가게에서 일한다고 너까지 사장이 된 거 같니? 저기 우리 아들 가게거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야? 어머님, 저기 저랑 남편이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겨우 자리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어머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하면 그거 저희가 며칠 메꿔야 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정말 잘 되면 언제든지 식사 대접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자제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도 오셔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 몇 분이랑 같이 수십만 원 드시고 가셨잖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매출이야 수십만 원이겠지만 고깃값도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말은 필요 없고 아들이 별말 안 했으니 상관하지 말아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명령질이야? 시모는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무시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는 없었는데 얼마 뒤 다시 개업한 한우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직원 한 명이었던 가게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원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시모는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바쁜 가게로 들이닥쳤고 손님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자리를 빼달라며 직원들에게 난리를 피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리러 들어가자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죠.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너 여기서 내쫓으려고.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게로 오지 말라는 둥, 돈을 내라는 둥, 개념 없는 소리를 짓거려? 지금이 니년 갈아치울 때다. 당장 이혼해.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고 따라다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너야 우리 아들 덕 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고깃집 사모님 소리 듣고 싶겠지만 이게 네 덕이겠니?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운 덕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어서 밖에서 몇 분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자리를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게 이미지 나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뭐? 이미지? 가게 이미지 나빠지는 건 네 탓이겠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라 말아야? 너야말로 여기서 나가. 내가 네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저리 꺼져. 우리 아들 가게에서 나가라고.
지 엄마 팔자 닮아가지고 드새기는. 내 아들까지 네 팔자에 끼어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나가야 할 건 제가 아니죠.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내 가게에서 나가. 팔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 아들 내 덕에 지금 가게 사장 된 거야. 알기나 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여보세요? 엄마, 조서방 가게 정리해. 가게 주인의 정체에 시모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가게 주인은 다름없는 저희 친정 엄마였죠. 엄마는 평생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는데 남편 상황을 듣고서는 건물 1층짜리를 공짜로 내어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시모가 알면 시모 질투하시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모의 부당 대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로써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인정되었죠. 이혼 청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 모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자신을 했지만, 그때 당시 가게 직원들이며 CCTV로 시모의 막말과 행동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고,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야 시모와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은주야. 아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 모르고 너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제가 은주한테 그런 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됐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가게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지. 아닌가? 당신 막무가내로 빚 만들어 왔을 때도, 다 망한 가게 끝까지 버티고 놓지 않았을 때도, 당신 엄마가 나한테 막말한 거 편들었을 때도 여러 번 당신 놓을 기회 있었지만 나 꿋꿋이 버텼어. 근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건데?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걸 놓친 건 당신이야. 당신이랑 다시는 함께할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 그렇게 전 남편과의 연을 모두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도 시모와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시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도 안 하고 살았던 시모는 이제야 첫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해봤던 경험이 없으니 작은 가게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하지 못해서 잘리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게는 빠르게 정리를 했고 전 일을 그만둔 김에 엄마랑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을 한 거라며 절 다독여 주셨죠. 생각해보니 시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엄마 팔자를 닮았죠. 멍청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남편과 사는 선택이 아닌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전 이혼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엄마의 당당한 인생을 담지 않았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늘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정집은 매우 가난했고 불우했어요. 엄마는 가난을 버티지 못해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웠죠. 아빠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은 가난을 키우기만 할 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이 정해지자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친정이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저를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절약 정신이 정말 강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의 절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심각했죠. 당신 벌써 화장실 물을 내려버린 거야? 왜? 대변이라도 봐서 물을 내린 건가? 아니, 소변을 봤으면 몇 번 더 보고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한두 번 소변 봤다고 내려버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써? 딱 3칸이면 되는걸. 여보, 이미 충분히 소변 쌓아놨어요. 당신은 코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온통 찌린내 뿐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남아있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는 꼭 5번은 소변 보고 물 내리도록 해. 아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물 한 번 내린다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몇천 원 오르내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온종일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치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야?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는 걸 당신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껴서 쓰면 쓸수록 수도세는 점점 더 적게 나올 테고 지금까지 그걸 다 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평생 돈 벌 줄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버는 돈을 생각해? 남편과의 결혼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둘도 없는 짠돌이가 되었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었죠. 밖에서 하는 외식조차 쉽게 했던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시모였네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보니? 너 밖에서 이딴 거 사 먹고 다니니? 아주 돈이 흘러 넘치는구나. 너 이렇게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거 사 먹고 다니는 거냐?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딴 거나 처사 먹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고? 도대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난한 집 딸 맞니? 혹시 네가 이렇게 돈 마구 쓰고 다녀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일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커피컵들은 다 뭐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시애미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시해? 아주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좀 아낄 줄 알겠구나 했더니만 밖에서 커피나 사 먹고 다니고. 너 저렇게 밖에서 사 먹다가는 네 친정 꼬락서니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우리 아들이 매달 돈 벌어다 줘도 네가 다 써버리면 돈이 모이겠냐고. 어머님, 저희 집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 각자 알아서 각출해서 모으고 있고 나머진 용돈으로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네 아들 돈 한 푼이라도 써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줄 알았더니만 허참 기가 막히네. 내가 너희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니? 아껴서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쩜 시애미가 얘기한다고 다 욕하는 줄이나 알고 너 그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시어머님께서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통이며 수납장이며 몰래 다 뒤져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시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듯 했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다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먼저 반기를 드는 저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없는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수납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다 보시고서는 화를 낸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보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번보다 화장지가 헐 많이 줄었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더라고. 엄마가 우리 불편하라고 그러시겠어? 솔직히 당신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살림이라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따로 생활비 아끼는 법 배우겠다고 하는 지인분들도 많은데 왜 당신은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반기를 들어?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지. 정 듣기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잖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거기다가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당신이 좀 잘 말을 해줘. 내가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은 진짜 안 아끼고 사는 거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음껏 마시면서 무슨 아끼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아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셨어. 이게 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자식들한테 안기대고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저도 매번 대응을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 싶을 땐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더욱더 황당한 일은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두 아내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낸 날이었어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시어머님께서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날이었죠. 너, 내가 내 귀한 아들 쓰레기 버리라고 너 받아들였는 줄 아니? 어떻게 이 여자애가 쓰레기 하나 꼼꼼하게 버리지 못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시켜? 그러라고 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아니지. 넌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배워먹은 게 없으니 이렇게 남편 못 시켜서 안달인 거니?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수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만 절약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 오고 있는데 저는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주변에는 다 개념도 없다니? 누가 하늘 같은 남편 쓰레기 버리는 걸 시켜?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가난해서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가진 거 없으니 개념도 없는 줄 몰랐네. 너 우리 아들이 안 말렸으면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알아?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로 입주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종종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집안일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버리러 나온 남편을 시모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며 노발대발 못할 말까지 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질려버려 결혼 1년 차의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도 엄마한테 적응돼서 그런지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커피 사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들을 때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심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엄연히 늦게까지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당신도 힘 빼지 말고 그만 정리하자.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 생활비도 이제는 당신이 다 관리해. 당신이 관리하게 할게. 어떻게 쓰던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줘.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에는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던 시어머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님께서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버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고 다시 효심 지극한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을 급습해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못하였죠.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래 설거지는 밀린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집에 오시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이 집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하고 나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셨을 때 정리가 많이 안 되었을 텐데 그거 다 치우신 거세요? 그래 뭐,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질러진 집안 꼴을 보면 우리 아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 아유,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우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알려주는 건데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다 알려주는 거다. 고마워해. 아휴, 어머님, 저도 알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리 잘 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잘 정리되지 않은 집은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남편 오면 어머님 말씀 잘 전해 볼게요. 저 봐라.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받아줘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월급 관리한다며? 요즘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관리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맡기렴. 내가 그런 거 알뜰하게 잘하거든. 남편이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알고요. 뭐 저 혼자 관리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꼬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잔뜩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가 통장 관리 네가 한다는 것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게 정말 이딴 식으로 돈 쓰려고 해?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정말 코딱지만한 돈 벌다가 남편 돈까지 네가 관리하니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양 살았구나. 너 이제는 끝이다, 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잡아당기시지만 마시고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흥청망청 돈을 쓰다니요? 저희 다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라. 모르는 척하네. 너 요즘 집에서 난방 틀어놓고 사니? 그렇게 고이고이 아껴서 잘 쓰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니? 이거 봐라. 네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보이지?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가 80만 원인 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집에서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와? 너 똑바로 얘기 못해? 어머님, 고작 관리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세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 머리까지 잡으실 정도예요? 정말 이것 좀 놓고 말을 하세요. 고작? 너는 80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니? 그래, 그럼 그 고작 80만 원 네 친정 아비한테 나가서 받아와. 그게 아니면 내 아들 돈에서 한 푼이라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네 친정에서 다 뺏거라. 어떻게 돈 관리 맡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흥청망청 써댔으니 이렇게 알기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시모는 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진 종이를 펼쳐서 보니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에 8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남편 역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모를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사과를 할 뿐이었죠. 두 모자의 행패에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랴부랴 들어온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사색이 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멀리 떨어뜨리셨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시어머님과 남편을 향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해주셨죠. 당신 어떻게 고작 80만 원에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데 왜 당신은 정답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유, 내가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관리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당신이 뭘 감당해? 제가 다 써제낀 건데 뭘 감당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얘네 월급 관리 다 제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매달 이것저것 사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오지? 당신 생각해봐.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눈 펑펑 오는 날도 무리해서 보일러 틀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절약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쓰겠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부모지. 아유, 당신 정말 못됐다.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지 이제 4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기해봤자 당장 수입도 없고
직장이나 구해보고 말을 하자 싶었어.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써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서 사돈 어른이 하시는 곳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그때 사돈 경비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니 당신 정말 직업을 했잖아.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일을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면서 갔던 곳은 어디고? 매달 들어온 월급은 뭐며? 출근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당신 몰래 나 여기 와서 지냈어. 출근하는 척 매일 밖을 나섰는데 정말 갈 곳이 한 곳도 없더라. 그동안 절약한다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줘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실 네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공원에서 있던 날에 얘가 날 보고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온 거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시애비가 돈 벌 일도 없어지니까 너한테 수그리면서 살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한 거니? 어떻게 너는 새까맣게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 아주 너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비밀 지켜준다고 돈도 알아서 펑펑 쓴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불편하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여러 번 직장 잘렸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매번 그런 것에 경악하고 못마땅해 하셔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시어머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친정 아빠를 매번 옆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시부 앞에서도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서는 늙은 나이에 경비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당분간은 직장에서 잘린 것을 숨기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집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1시간 이상 켜지 못하게 하시고 집은 등불도 안 켜시고 밥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저녁까지 챙겨 드시게 하셨잖아요. 씻는 것도 매번 찬물에 그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낮에 지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도 펑펑 틀어드리고 온수바다 사우나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예, 넌 왜 관리비 많이 나온 걸 시애비 탓을 하니? 너 우리 남편이 순진하다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 잘린 걸 말 안 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낮에 여기서 지냈어? 그래, 맞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따뜻한 물에 언제 목욕이나 한번 해봤어? 그리고 매번 설거지 할 때도 당신 찬물로만 설거지하게 하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에 추워해도 당신 보일러 한번 높게 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견딜 수나 있겠냐고. 그 관리비 다 내가 쓴 거다. 그러니 며느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시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듯이 사건이 터지고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황혼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변호사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짠순이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벌이로 돈을 모으셨던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서 투자를 하면서 탕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남편과 살겠다고 나섰죠. 다짜고짜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께서는 안방을 비우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서 살란다. 나도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지 뭐. 얘, 뭐하니? 안방 정리하지 않고 안방을 정리해야 내 짐도 넣어서 정리할 거 아니니? 얼른 움직여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연차를 써서 정리를 하던지. 아유, 안 그래도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랑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아끼는 법도 배우고 하자꾸나. 친정엄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네? 어머님,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어머님도 힘들죠. 당분간 집 구하실 때까지만 지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들 집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집을 가?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살란다. 정 불편하거든 네가 나가렴. 나 말리지 않으마. 우리 아들도 나랑 사는 걸 더 원하지. 너랑 사는 걸 원하겠니? 그렇지 아들? 쟤는 왜 저렇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그러니? 암튼 가기 전에 월급 관리 통장은 내놓고 가거라. 안 되겠네요.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버님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제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나요? 그 애틋한 아들이랑 산다고 하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뭐? 왜 우리가 나가니?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고 집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됐고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가봤자 가난한 친정 아니겠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더 가난하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돈인데 무슨 같이 사는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한평생을 고이고이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해서 제가 위축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모은 후 이혼을 청구했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시모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겠니? 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혹시 너랑 연락은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싶어서 말이야.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세요? 똥똥거리면서 살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갈 곳은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 가난한 친정도 아쉬우신가요? 참 웃기네요. 저희 친정 이렇게 당신한테 비웃음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당신 이거 벌 받는 거야.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랑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 그래. 네가 전화하면 그래도 받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반성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제는 당신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당신 전화 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걸 보니 아직도 반성은 못했네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요. 잘나신 분이시니 알아서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정이라며 무시하던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친 듯이 절약하면서 괴롭혔던 시댁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자신이 무시하던 그 상황이 되어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제 불혹이라고도 하죠. 아직 한참 젊은 시절이지만 그래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원 강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부산의 유명 학원가에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며 시댁 식구들은 매우 좋아하였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 이렇게 때깔나는 것 좀 봐라. 우리 아들이 학원도 차리게 되고 다 네 덕분이야. 에이, 강수 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뭐. 전 얼마 보태지도 않았어요. 너무 그렇게 체면 세워주지 마세요.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 네가 영어 가르치고 강수가 수학 가르치니 아주 너무 보기가 좋아. 이런 복덩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을꼬? 널 보자마자 딱 우리 집 며느리 같더니만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봤지. 딱 우리 집 사람이잖니. 저도 뭐 시댁복 있죠. 원래 같은 계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원아빠는 정말이지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아휴,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래, 이렇게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면 늙어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얼마나 좋아. 시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예뻐하시는 데에는 제가 남편의 커리어가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고 싶어 하여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은 돈을 보태 학원을 차리게 도와주었고, 저 역시 강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옆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할 생각이 없던 저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해야지. 또 내가 수학이면 당신은 영어니까 우리 상부상조가 될 거야. 같이 해보자. 지금 학원에서 만족하고 있고 또 막상 같이 일하면 부딪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옆에서 당신 응원하고 싶어. 근데 니네 학원 원장이 막상 다른 학원 원장이랑 부부인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찝찝해 할걸? 혹시나 우리 학원에 영업비밀 같은 걸 빼돌리진 않을까? 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거기서 받는 페이보다도 더 쳐줄게. 그러니까 같이 하자. 가족이지만 가장 가까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적인 부분이 겹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남편의 학원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전에 가르치던 학원에서도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제가 남편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자 수강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이 생활 속에서 점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사이는 악화되었어요. 원장님 방 수강생들 반토막 났는데? 쌤 수강생들은 강의를 못 들어서 난리라 좀 심기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에이, 우리 원장님 그런 사람 아니야. 수강생들이야 뭐 줄을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그런 거지.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쌤 수강생들 어머님 만나면서 뭐 안 좋은 말을 퍼뜨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본인이 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제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간질을 하며 저를 폄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속상하게도 그 많던 수강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가 성취 욕구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았으나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본인의 업적을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진짜 큰 문제야. 학부모들이 알아봐 난리 나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 발언을 하고 오히려 내 수강생들을 빼돌려서 다른 쌤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어? 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 당신이 그랬다는 거 사실이야? 나 이대로 그냥 못 지나쳐. 당신이 나에 대해 거짓말로 짓거린 거 다 오픈할 거야. 진실 아니라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지금 스카이 나왔다고 나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오픈해? 절대 안 돼. 부산 바닥이 넓은 것 같아도 소문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그러니까 왜 남편을 밟고 일어서려고 해? 네가 네 수강생들 등에 업고 원장인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김쌤한테 다 들었어. 나 없을 때 원장인 척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니, 남편이 원장이면 남편 없을 때 내가 당연히 원장처럼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시기 질투해서 애들 대학도 못 보내는데 돈만 밝히고 능력도 없다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니? 어쩐지 수강생이 빠진다 했어. 맞잖아. 너 솔직히 돈 많이 밝히고 능력은 나보다 없잖아. 네가 나보다 학벌이 좋다고 날 무시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결혼 전부터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차마 몰랐어요. 사실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도 무조건 본인 이름을 걸어서 학원을 차려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본인 수강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제 수강생들만 늘어나자 이것을 남편은 못 견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를 폄하하고 다녔던 겁니다. 자기야, 자기랑 나랑 부부 사이야. 내가 자기를 왜 견제해? 오히려 자기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자기가 뭘 오해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학부모들이 여기 학원에 왜 보내겠어? 부부가 운영하는데 둘 다 톱클래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난 솔직히 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날 폄하하고 뒤에서 까내리면서 학부모들이랑 짜고 날 엿먹일 수가 있어? 남편은 수강생이 많은 저를 시기 질투하여 학부모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며 수강생을 본인 반이나 다른 강사들에게 빼돌렸고, 그로 인해 전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 폭로하겠다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시부모님들도 아시게 되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저를 꾸짖으며 말리기도 여러 차례였어요.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굳이 잘 살고 있는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들쑤시냐며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고 이 일을 덮어두라며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잘 나가던 수학 강사가 마누라 시기 질투해서 수강생 빼돌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어.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솔직히 학생들을 기만하고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거랑 뭐가 다르나요? 전 이걸 묵과할 수 없어요. 명예훼손이랑 뭐가 다른가요? 전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학원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움까지 줬는데 이게 뭐예요? 입 다물라면 다물 것이지.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따따붙다 따져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면 해야 하는 거야. 그건 진짜 아니죠. 어머님과 이희가 절 아무리 뜯어 말려도 전 할 건 해야겠네요. 이건 범죄나 다름없어요. 너 혹시 이 학원 차린 거 네 돈도 들어갔다고 생색내는 거니? 전 재산 털어서 투자했으니 네 명의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남편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건데 제가 굳이 왜 그러겠어요? 현명하게 생각 좀 하세요. 인생 1, 2년 살 건가요?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나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오죽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 우리 아들이 너를 엿먹였겠니? 네가 다 이렇게 만든 거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오죽했으면 뒤통수를 쳤겠냐고. 네가 우리 아들 학원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성실하게 살자라는 말이 제 신념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도 속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은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가 남편에게 학부모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학부모 한 분이 듣게 되었고 그날로 남편은 모든 걸 짊어지고 학원을 떠나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누라 뒤통수를 쳤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강사들도 이런 언장 밑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한다고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제 남편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남편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저렇게 되고 좋으냐? 나쁜 것 같으니라고. 너 내가 언제나 그렇게 당당한지 볼 거야. 어머님,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올바르게 지도해 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학원가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갔지. 감히 내 아들을 무너뜨려? 우리 망한 아들 어쩔 거야? 오히려 제 명예가 실추됐었어요. 저한테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정말 남편이란 이유로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지켜볼 거야. 남편 인생 종치기 하고 네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고. 당신 진짜 뻔뻔하다.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설마 당신 수강생들 다 빼돌릴까봐 그랬던 거야? 우리가 부부긴 하니? 너 나랑 만날 때부터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나 무시했잖아. 내가 부산대 나와서 넌 늘 나보다 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진짜 모르겠어서 억울해. 제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직을 했다는 이유로 전 시댁과 남편에게 늘 구박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럼에도 남편 옆에 있었던 것은 홀로 절 키워주신 친정아빠가 혹시라도 본인이 혼자라서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나 싶은 생각에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제 아이 때문에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충분히 저에게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일로 남편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혼도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길을 내가 이제 어떡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 가정경제 네가 알아서 책임져. 아, 맞다. 네 친정 돈 좀 있냐? 그래도 니네 아빠 뭐 공장 같은 거 하나 운영하시긴 하잖아. 아, 다 망해가는 폐공장이지? 딸내미 정직하게 키우셔서 네 애빈 좋겠어. 근데 남편 인생 이렇게 종치게 하라고 가르치디? 너 때문에 잘 나가던 내 인생 박살났다고. 당신이 나 통수 친 거 사과 한 번 못 듣고 이게 나만 나쁜 사람이지? 진짜 묻고 싶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 했다고 한 걸 했다고 하는 당신 보고 다 옳았다고 했어야 했나? 당신 와이프라는 이유로 그냥 참았어야 했나? 그래, 너 잘났다. 건드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넌. 동정이라는 게 있는 건지. 내 인생 막혔으니 돈 벌어오란 말 하지 마. 왜 이렇게 꼬였어? 내가 알던 사람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를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후련하니? 당신이 정말 이해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한 가지라도 상처받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나도 한계야. 남편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 소식을 안타깝게 들은 지인 중 한 분이 본인 학원에 수학 강사 자리가 났다며 남편 보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남편이 가르치던 중고등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답니다. 우리 학원에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 어차피 우리도 수학 강사 자리 하나 비거든. 근데 아마 전에 받았던 월급만큼은 못 줘. 솔직히 이슈도 있고 와이프 뒤통수 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믿겠니? 그저 너 하나 보고 강사로 채용하는 거야. 고맙다. 너한테 면목도 없고. 근데 강의는 진짜 잘해. 알잖아. 그래도 이 사람 강의 잘하기로 엄마들한테 유명한 거. 그러니까 쓰는 거지. 성격만 좀 고치고 그놈의 열등감만 없으면 괜찮겠구만. 사람이 어떻게 마누라한테까지 열등감을 느끼지? 참, 결혼할 때부터 근데 별로긴 했어. 네가 좋아한다고 하니 말은 안 했다만 애초에 학벌 가지고도 너랑 연애 때 싸웠잖아. 그렇긴 하지. 참 학벌이 뭐라고.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했나 봐. 내 팔자지 뭐. 어쨌든 신경 써줘서 고맙다. 전에 학원에서 이슈가 있던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봐서라도 지인은 초등학생들을 잘 가르쳐보라며 자리를 주선해준 것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은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자
조금은 비뚤어진 모습들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였죠. 오히려 강의를 시작하니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역시나 저에게 막말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어요. 참나. 중고등부 가르치려다가 초등부 가르치려니까 진짜 유치해서 못해 먹겠네. 그래도 어쩌겠냐. 마누라 때문에 인생 망쳤으니 이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막리를 뛸 거야, 뭘 할 거야? 너 신랑 잘 얻은 줄 알아. 원래 같으면 너 같은 거 바로 소박이니까. 나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알겠냐?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아는 너 같은 거 한 트럭 줘도 이제는 싫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어르고 달래고 빌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나도 참고 있으니까 적당히 작작해. 네 아빠가 너 혼자 키웠다고 해서 불쌍하니 잘해주려고 했는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정도 없고 모질어. 남편 나락으로 떨어뜨린 너 언젠간 크게 후회할 날 올 거다. 수강생도 많은 게 좀 다른 쌤들한테 주면 어떻다고 전할리야?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나 학원에서 매도하려고 한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리고 내가 퍼뜨렸어? 학부모가 그런 거지? 나도 진짜 할 말이 한 트럭이니까 그만 좀 하라고. 이혼한 친정아빠 밑에서 큰 저를 모욕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미칠 듯이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고 자꾸 제 잘못이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혹시 남편한테 상처를 줬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미안해지면서 그로 인해 저렇게 남편이 변해버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자꾸 저의 탓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서 죄를 찾던 것이었죠. 참 어리석죠? 그때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고 저 역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이 들 때 혼자 계신 친정아빠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로 인해 남편에게 친정을 가자고 했답니다. 일적으론 미웠어도 그래도 부부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니 제가 기댈 곳은 아이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빠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주말에 시연이 데리고 같이 한번 갔다 올까? 내가 너냐? 누구 때문에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 강사로 전락했으니까 나한테 뭐 하자고 얘기하지 마. 열받으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잖아. 아빠가 어디 우리 신경 쓰이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야? 진짜 보고 싶으신가 봐. 너 혼자 가던지 지연이 데리고 가던지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난 너라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막말로 잘 나가는 고등부 수학 강사가 초등생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은 저의 제안을 거절했고 저 역시 이때부터 남편을 마음에서 배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남처럼 사는 시기가 이어졌답니다. 딸한테는 아빠 노릇을 확실히 하니 이것만 바라보고 살까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몸이 안 좋으신 아빠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제가 막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절 제일 아껴주시던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니 말할 수도 없이 슬펐답니다. 어려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 대신 저에게 엄마가 돼주었던 아빠인데 나 사는 게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잘 사는 모습 그리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강의에만 매달렸는데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후회만 밀려왔답니다. 아내로서도 빵점, 딸로서도 빵점.
엄마로서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날 정말 눈물이 사무치게 흐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며 저를 다그쳤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는데 이 학원에서 입지를 쌓아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납골당 찾아가면 그만이지. 내가 꼭 가야 돼? 너랑 나랑 어차피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었나? 법적인 관계로 얽혔으니 부의금은 줄게. 됐지? 이날 강의 절대 못 빼니까 장례식은 네가 알아서 해. 섭섭하게 생각 마라. 어차피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 장례식 끝나고 보자.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고 당신이란 인간 이제 나도 용서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어쩔 건데? 내가 바라던 바야. 애초에 너랑 나랑은 이미 끝난 사이기도 하고 나도 너랑 엮이는 거 진짜 지겹기도 하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도 저에게 차갑게 구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동안 참은 것이 헛된 날이었던 걸 그때 각성했어요. 이 관계는 내가 놓으면 그냥 끝날 관계라는 것을요. 혼자 쓸쓸히 아빠를 보내드렸고 남편은 하루만 얼굴을 비추고 강의가 있다는 말로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친척분들이 욕을 하셨고 저 역시 아무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빠 발인을 마치고 집 대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학원에서 과장에 진급했다고 학원 선생님들과 본인 지인들까지 50여 명을 불러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제 얼굴을 보자 사악하게 말하더군요. 쥐뿔 없는 장인 죽었으니 죽배 들어야지. 어차피 뭐 별 도움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넌 질질 짜고 있냐? 너도 네 인생 사느라 바빴잖아.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강이라면 악착 같은 네가 왜 감정 심한 인간인 척이야? 말 다 했니? 그래.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양육권 친권만 줘. 그리고 끝내버리자. 지친다. 내가 원하던 바야. 어차피 이렇게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냐? 넌 너 잘난 맛에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초등부에서 나 가장으로 진급했어. 이게 내 능력 아니겠냐? 너 없어도 나 이렇게 날개 피고 날아간다 이 말이야.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지. 솔직히 지가 강의만 좀 잘하고 아줌마들 홀린 거 말고는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저렇게 냉정하지. 저를 본 남편은 막말을 이어가게 되었고 오히려 주변 지인들이 남편에게 그만 좀 하라며 말리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못한 말이 있다며 저를 뒤따라온 변호사가 아빠 유산 내역을 정리해서 저에게 공개했고 그 모습의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던 모습을 싹 거두고 내 바지자락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구질구질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돈이면 다인 줄 아는 남편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어마어마한 유산을 듣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장인이 40억은 어디서? 그리고 망해가는 폐공정 겨우겨우 처분한 거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벌어서 오히려 장인한테 생활비 보냈잖아. 와, 이건 사기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그 정도 돈이 있던 걸 알면 이랬겠냐? 인성하고는 넌 돈이면 다인 줄 알지? 학원 차릴 때만 해도 그렇게 잘하더니 내 돈 못해서 학원 차리고 나니 바로 뒤통수. 이 정도면 이름 바꿔. 김강수가 아니라 김통수로. 됐고 이혼은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게. 너 따위랑 이제 엮이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그 돈 너한테 가도 나랑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 그렇게 되면 나야 좋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알아본다. 어디 한번 실컷 알아봐. 내가 아직도 맹추인 줄 알았니? 나 완전히 각성했어.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신 엮이지 않겠다고. 전 그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제가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었는지 끝끝내 이혼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폐공장을 운영하는 아빠에게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니 사실 아빠가 성실히 모아둔 목돈 1억을 아주 예전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꼬임에 넘어가 미래를 위해 땅을 사두신 것이었어요. 그 땅이 재개발로 인해 수지를 맞은 것이었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덕이라는 지역인데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게 된 꼴이 된 거랍니다. 그때 당시 본인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한다며 체면 좀 세워주려 저희 아빠를 꼬시고 꼬셔 땅을 사게 했는데 그 땅이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오르게 된 거예요. 아빠는 저 때문에 사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땅을 사게 됐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사라고 한 땅이 이렇게 갑자기 개발이 되어 제가 돈방석에 앉게 되자 절 붙잡고 난리가 났다가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지가 않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본인 또한 그 돈을 포기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쓴다고 하였고 전 그것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대로 이혼 못하지. 아니 어차피 우린 깨진 부부였지만 그래도 너한테 돈이 있다면 완전 다른 얘기 아니겠어? 그리고 엄연히 내 말대로 산 땅인데 나한테도 권리는 있잖아. 장인어른이 내 말 아니었으면 그 땅을 샀겠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나도 권리 있어. 나 절대 그거 포기 못해. 무조건 반반이야. 나 아니었음 너도 그 돈 가지지 못할 거였잖아. 내 돈이라고. 두고 봐. 너의 추악한 민낯을 내가 벗겨줄게. 네가 사라고 했던 땅인 거 증거 있어? 우리 아빠랑 나만 아는 거잖아. 친권, 양육권 다 내가 가져올 거고 나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할 거야. 그리고 진짜 고맙다. 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속이 문드러지고 너무 억울하다 못해 배가 아팠는데 네가 가장 큰 선물을 해주게 된 꼴이라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고마워.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사실 남편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 그리고 이혼 소송을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넘쳐나게 되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하루만 참석하게 된 것, 발인날 상식적이지 못하게 본인이 진급했다고 집에서 파티를 연 점까지 저의 피해 내용은 극심했습니다. 제가 다 당한 일들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 인간이 아니라 사이코와 결혼했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이었고 남편 또한 양육권을 두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흰 그렇게 아이를 두고 싸워야만 했고 2년 7개월이란 소송이 이어졌어요. 당연히 상속에 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별개라는 판결과 함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었기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제 벌이가 훨씬 많기도 했고 아이가 저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제가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구두로 사라고 했다는 땅을 어떻게 본인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 싶었던 것이죠. 남편은 부동산 중개인까지 들먹거리며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모두 절 도와주려 그랬는지 안타깝게도 그 땅을 샀을 때 남편과 같이 아빠를 설득시킨 분은 이미 암을 치료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더라고요. 사실상 남편이 주장하는 권리 또한 구두로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었답니다.
냉전 한 푼 없이 이혼당하니 어떠니? 나한테 위자료나 잘 보내. 양육비 밀리지 말고. 맘 같아선 이 학원 바닥에서 널 끝장내고 싶다만 시연이 양육비는 벌어야 하니 이 정도에서 끝내는 줄 알아. 평생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누라 질투하는 꼬락서니 역대급이야. 너무한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 인정해. 너한테 열등감 느낀 거, 넌 잘 나가는 학원 강사에 인기도 많고 페이도 나보다 훨씬 세고 그런 널 이겨야 내가 진정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어. 날 이해 못 해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그 땅값은 나 반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안 돼. 내가 미쳤니? 너한테 줄 돈이 있으면 노숙자들 적선을 하겠어. 그리고 너 이해 못해. 아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장인 돌아가시고 나서도 축배 들고 난리친 너. 사람 같지 않아서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잘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행히 양육비는 꼬박 들어왔고 남편이 차린 학원은 애초에 제가 사건이 터지고 제 이름으로 다시 인수를 하였기에 학원 투자에 대한 건 손해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남겨준 땅에 건물을 세워 월세를 받았어요. 남편과는 그날 이후로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땅에 대한 건으로 저를 득달같이 괴롭히고 또 괴롭혔답니다. 그거 우리 강수 거나 다름없잖아. 니네 아빠가 무슨 센스가 있어서 그 땅을 샀겠어? 우리 강수 덕이지. 그러니까 반은 주라고. 법도 웃겨. 어떻게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질 수가 있어? 너 내가 네 학원 찾아가서 난리치기 전에 돈 내놔. 마음대로 하세요. 한번 찾아와 보시라고요.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제가 필요할 땐 입에 혀처럼 굴다가 바로 내치는 꼬락서니가 어머님 또한 역대급이세요. 시연이 할머니니 이 정도 하겠지만 한 번만 더 무식하게 굴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너 내가 아는 며느리 맞냐? 아니 왜 이렇게 악에 받쳐서.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너 진짜 너무하구나. 절 이렇게 만든 건 시연아빠랑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더 악에 바치게 하지 말고 전화 좀 그만하세요. 더 돌기 전에. 너네가 그 돈 절대 포기 못한다. 내가 누군데 그 돈을 포기해? 우리 강수는 미련하게 포기했을지 몰라도 강수 때문에 산 땅이라며. 그럼 엄연히 강수 지분이 있는 거지. 나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너 마음 놓고 있지 마라. 알겠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결혼 생활하면서 늘 억울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얻게 되니 그동안의 노고가 다 잊히는 거 있죠? 역시 스트레스의 약은 금융치료가 확실한 것 같아요. 돌싱된 기념으로 돈 잘 쓸게요.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원을 찾아오시기도 했고 전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돈을 포기 못해 전 며느리한테 집착하는 꼴이 참 웃겼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려고 아빠가 그때 힘들게 살면서 투자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아빠가 제 노후까지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부산과 평택으로 왔다 갔다 다니다가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딸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으로 전 평택으로 이사를 하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힘든 결혼 생활을 했던 부산을 떠나 새 동네로 이사 오니 너무 좋고 여기서 작은 중고등부 학원을 차렸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아빠가 참 고맙고 뭉클하고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땐 엄마 없이 자란 것이 큰 콤플렉스가 되어
아빠한테 모진 말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선물을 남겨둔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답니다. 저 역시 제 딸에게 그대로 아빠의 사랑처럼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부산을 떠나올 때 지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남편은 과장으로 진급한 학원에서도 자기보다 인기 많은 선생을 시기 질투해 또다시 사이가 틀어져 학원을 그만둔 애 만에 한다고 했어요.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많이 깨달았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기 때문에 그럭저럭 앞가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답답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 이렇게 돌싱이 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미세먼지도 없는 6월의 하늘 아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글을 쓰고 있는데 새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돌싱맘을 응원해 주시고 용기 북돋아 주세요. 그럼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